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정책, 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과감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른바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살리겠다. 이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문제는 해법이죠.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뉴스 정석에서는 바로 이 어떻게의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해 오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 본부장 두 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일단 현안이 오늘 쌀시장 개방 발표가 있어서요. 그 질문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 관세율을 붙이기는 한답니다만 농민들의 반대가 명확관화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예. 정부의 고민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봅니다. 네. 현재 쌀을 개방 안 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밖에 예. 세계적으로. 그런데 예. 우리가 95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고 예. 10년씩 2번 유예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유예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의무가 따라갑니다. 연간 한 2만 톤 가량의 의무 수입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40만 톤 이상이 넘고 예. 그러니까 쌀을 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실효성 문제도 있고 오히려 의무 수입량이 이제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과 여러 가지 볼 때 참으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했지만은 예.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윤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그래프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해서 이른바 MM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직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감내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한 40만 톤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쌀 문제 언젠가는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이 올해가 이제 40만 톤쯤 되고 내년에 한 80만 톤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늘어나는데 이게 그 다음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관세화를 하게 돼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관세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의무 수입 물량은 그대로 갑니다. 줄질 않습니다. 그게. 관세화했다고 의무 수입 물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상태에서 관세화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쌀 농가에 사실은 이중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거 관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가가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관세화는 허용해주되 대신에 이 농업이 사실은 우리 산업화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산업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 아니냐. 예.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쌀 소비량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계속 쌀 소비량은 주는데 네. 수입 물량은 늘고 그럼 농민들은 쌀 농사 지어서 팔리지는 않는데 게다가 이제 아무리 400% 관세입니다만 무슨 카길 이런 쌀은 거의 덤핑 가격으로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지적도 있어요. 정부가 이제 오래전부터 예. 쌀을 이제 산업화하는 문제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시책들이죠. 예. 이거를 현재를 꾸준히 해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예. 정부의 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보태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한 400% 지금 관세 얘기하고 있는데 적정한 관세 수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제 관세 수준이라는 게 400%가 맞느냐 얼마냐는 이제 그때그때 국제 가격하고 국내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보다 더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부하고 사실은 농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일 예. 텐데 처음에 이제 쌀 시장을 관세화해서 개방을 하면 예. 외국계 농산물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업을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수입하게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싼 값을 받으려고 그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농민은 힘을 합쳐서 이게 우리나라 쌀의 일부는 아주 고가화해서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고. 품질 향상,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농지가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휴경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농업이 자체가 언제든지 다시 그 생산을 가능하도록 그걸 예. 유지시키는 그 방법들을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쇠고기 수입 문제 한참 반대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한우는 뭐 오히려 좋은 고기가 한우로 그렇죠.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그런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첫 경제관계 장관 회의. 이 자리에서 이제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경제부총리의 얘기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종합적이고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 윤 장관님께서는 과거에 IMF 극복을 또 주도를 해오셨고 그 성공 사례를 또 발표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 주체들의 이 자신감, 심리가 중요한지를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체들이 자신감 찾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사실 참 경제가 대내적으로 참 어려운 시점에서 또 우리 세월호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고 그 이후에 우리 뭐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좀 위축됐죠. 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신임 최경환 그 경제팀이 오늘 그 키워드가 종합적이고 과감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정책을 하겠다. 예. 저는 키워드에서 굉장한 그 힘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이라면은 뭐 재정, 금융 이런 그 거시적인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미시적인 정책까지도 좀 포함하는 뭐 지난번 이제 며칠 있다가 그 2기 팀의 주요 경정책이 발표되리라고 봅니다만 예. 청문회 과정이나 또 그동안의 그 발언을 통해 보면은 예. 아주 과감한 그 예. 정책을 하겠다. 특히 그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하는 데는 상당히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과감한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일까요? 쉽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딱 와닿는 정책, 뭐 세금 감세 뭐 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동안 과감하다고 말씀하신 거를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게 좀 성역이라고 생각했던 불가침이라고 생각했던 예. 부분들을 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2기 경제팀이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 내수거든요. 내수, 그렇죠. 내수 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하반기 수정 전망에도 보면 내수 소비 쪽의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키고 예. 대신에 수출 쪽에서 좀 나아진다 해가지고 성장률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내수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지금 살아나질 않고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소비 심리가.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인데 일단 뭐 저는 추경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만 예. 그게 이제 뭐 국회에서 통과되긴 사실 거의 힘든 상태고 예. 시기상으로도 좀 맞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추경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확대 재정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뭐 이게 5년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조기에 좀 땡겨서 내년 거를 올해 땡겨서 한다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금들 갖다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내수 쪽에 그 앰퍼 주사를 놓는 거는 그건 재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이 당장 효과가 나보니까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 동시에 이제 한국은행하고 정책 공조를 좀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그건 정책 시차가 한 3달에서 6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추경으로 불씨를 살리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재정 정책이 이제 쓸 돈이 없어질 때쯤 되면 금리 인하가 경기를 살짝 뒤따라오면서 살려주는 예.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거 이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 그동안 손도 못 댔던 정책들을 과감하게 좀 규제를 좀 풀면서 예. 그래서 경제 심리를 좀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경제 심리를 돌려내려면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기업, 정부, 뭐 경제의 이른바 3주체들 가운데 기업은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돈이요.
기업 고간에 그냥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기업으로 들어간 돈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돈이 어디 있답니까? 네, 돈 풀어 성장 불씨 살리겠다.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최경환 경제팀. 부동산 규제를 풀기 위해서 또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사내 유보금 얘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사내 유보금이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세금과 배당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기업에 남겨둔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 토지나 건물, 공장이나 설비 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꼭 현금을 얘기한 건 아닌데요. 국내 10대 그룹은 사내 유보금의 20%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10대 그룹 사내 유보금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와, 진짜 이게 0이 대체 몇 개입니까? 삼성그룹이 182조 원, 현대차그룹이 113조 원, S그룹, K그룹이 58조 원, 10대 그룹의 81개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을 다 합쳐봤더니 515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곳간에만 쌓아두고 있었으니 시중에 돈이 안 풀렸겠구나 싶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사내 유보금을 남는 돈으로 볼 것이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쓸 돈으로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사내 유보금을 시중에 풀기 위해서 당근을 쓸 것이냐, 채찍을 쓸 것이냐 고민도 깊은데요. 일단 최경환 장관은 당근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징벌적 과세를 하기보다는 임금을 올리거나 투자 배당을 확대하는 등 돈을 시중에 푸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당근이냐 채찍이냐. 자, 사내 보유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걸 시장으로 좀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뭐 또 기업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죠. 예. 사실 그 사내 유보가 이제 그 단순히 그냥 무슨 금고에 그만한 돈을 쌓아놓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공장 부지를 뭐 이렇게 갖고 있다든가 예. 영업권이나 유무형 자산 형태로 갖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방금 보도 나온 대로 그 많은 돈이 뭐 금고에 쌓여 있는 것처럼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냐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또 해야 되지만은 또 기업에서 보면은 사내 유보금이 그 줄으면은 그 재무구조가 약화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정부가 의도하는 그러한 그 목적도 또 달성을 하고 기업의 또 우리 현실도 감안해서 저는 그 정부와 기업이 좀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닿아서 이 돈을 어떻게 투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를 좀 짜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 입장은 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내 지금 뭐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뭐 투자할 곳을 항상 투자 활성화가 제일 이제 관건인데 네. 뭐 기업이 당연히 투자할 곳이 있으면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네,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뭐 모든 기업들은 투자 돈 될 때가 있으면 무조건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지금 돈 될 만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몇 년 전에 노키아 망하는 거 봤잖아요. 예. 지금 우리 모든 기업들이 다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노키아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버틸려고 하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재기회계를 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현금 유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돈이 그 고여 있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어딘가 투자하러 나오는 게 좋은 건데 예. 투자 나오는 방법은 어떤 뭐 그러니까 그 투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게 일몰로 없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걸 좀 부활해서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장은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규제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이 말뿐인 그 경제 특구 이게 실제로 경제 특구를 좀 한번 만들어주든가 한 군데라도 예.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요즘 투자 보면 해외내로 많이 나가거든요. 예.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와서 국내에 유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배당 같은 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배당. 예, 그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예. 지금 배당세가 사실은 이중과세입니다. 이게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또 배당세를 또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세 같은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낮춰주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좀 더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어제 최경환 장관이 아마 그 얘기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갑자기 우리 증시가 연중 최고치까지 이제 올랐는데 네.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도 질문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네. 자, 경제 주체, 기업 투자 안 하죠. 저 개인들은 지금 소비 심리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재정을 움직여 사겠다는 게 최경환 정부 그 장관의 생각인데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아까 이제 우리 한 박사님이 추경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저 정부 선택은 제가 볼 때 추경은 안 하고 현재 재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마 다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활용될 수 있는 게 기금입니다. 정부가 이제 국회 동의 없이 네. 기금을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금융성 기금은 30%, 일반 기금은 20%인데 금년 예산에서 차에서 기금이 105조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20조 정도는 기금에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기금의 성격을 감안하면은 제가 볼 때 한 10조 정도는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는 것이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위해서는 주택기금을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기금 쪽에 좀 그런 재원을 찾아보는 게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방안 하나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